자, 입출력은 아까 끝냈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통신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통신 중에 소켓 통신. 자, 우리가 통신이라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파일을 주고받는 입출력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통신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화를 거는 것도 통신이고요. 전화.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통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구글에다가 주소를 치는 것도 통신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HTTP 통신이라 불러요. 우리가 웹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통신들 중에 소켓 통신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자, 소켓 통신. 자, 이 소켓 통신은 연결성이 있는 통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전화랑 유사한 친구예요. 또는 우리가 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팅. 계속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는 거죠. 자, 채팅을 주고받는 것. 자, 간단히 보고 예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소켓 통신의 기초. 자, 우리 통신이라는 것은 두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주고받을 때 우리가 입출력이 일어나겠죠? 입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출력이란 통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통신이라는 것을 넓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 단순히 입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멀리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보통 통신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주고받는 통신들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방금 얘기했던 전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안 들리는데, 자, 인터넷이 있겠죠, 인터넷. 그 다음에 문자도 전화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신들 중에 많이 얘기하는 인터넷이라는 걸 좀 배워볼 거예요. 인터넷. 자, 우리가 인터넷을 배우는 이유는 이 인터넷 통신에 소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소켓 통신. 자,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 걸 우선 이해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은 모든 집들이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집들이 그리고 연결된 이 선들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망을 구축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 불러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케이블들이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랑 미국은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 이 해저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해저 동축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립니다. 왜? 이 케이블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겠죠? 길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느리게 데이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인터넷은 꼭 케이블로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위성망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 스타링크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우주가 있으면 잠시만요. 꺼져서. 자, 우리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 이제 지구라고 할게요. 지구고. 자, 지구에 여러 망들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망들을 이렇게 깔아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동축 케이블을 깔거나 또는
우리가 전기를 통한 이 상단, 하늘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거나 했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먼 곳은 데이터 통신이 힘드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냐? 여기다 인공위성을 이렇게 띄워요. 인공위성에다가 무선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서 전파로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위성이 다른 쪽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위성끼리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거리가 얘도 꽤 멀기 때문에 우리가 동축 케이블로 하는 것보다는 느리게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일론 머스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 우주에서 가까운 거리에 인공위성을 막 띄워놓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엄청 많이 띄워놓죠, 여기다가. 자,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말 촘촘하게, 점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게 인공위성을 띄워놨어요. 그럼 내가 미국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서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타고 가서 미국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근거리면 근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인공위성끼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멀리 떠 있는 것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현재 인공위성 숫자가 많아서 안전하죠.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뭔가 가상의 무언가, 어려운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인터넷이라 불러요. 대단한 게 아닌 거죠. 인터넷.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 인터넷은 여러 망들을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자, 우리 집안에 인터넷을 쓰는 컴퓨터가 여러 대죠. 자, 이 집안에 또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안에 컴퓨터를 쓰는 게 지금 현재 적어도 30개 이상 있죠. 자, 이 집안에 인터넷을 여러 개를 이렇게 들여야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15명이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15개다. 그럼 15개의 인터넷이 들어와야 돼요. 망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너무 복잡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요런 집이나 마을 단위들은 자, 이렇게 집이나 마을 단위들은 랜이라고 하는 물리적 영역으로 또는 논리적 영역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은 하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랜으로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는데 안에 있는 15개가 이 인터넷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나눠서. 자, 우리 지금 이 회사도 마찬가지, 교육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랜이 저기 우리 서영님 자리 오른쪽, 그 다음에 제 자리 오른쪽에 제 자리 오른쪽에 보면 랜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망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자, 그래서 이 내부의 컴퓨터들끼리는 이 랜을 통해서 서로 통신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집 어머니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자, 우리 방에 있는 컴퓨터로 어머니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근거리 통신 랜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컴퓨터들마다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하나만 전달해서 이 랜이라는 걸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 나눠서 쓰는 것을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 불러요. 자,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있어야죠. Local Area Network라는 걸 줄여서 LAN이라 부릅니다. 로컬 지역이죠. 위치의 네트워크. 자, 그래서 근거리에 묶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교육장이나 집이나 사무실 같은 곳에서 근거리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묶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 뭐 김 과장 데이터 보내줘 그러면 컴퓨터에서 바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대표님이 무슨 이사 보내줘 그러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죠. 자, 이게 뭐예요? 근거리 통신망 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분배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자, 분배기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내가 데이터 보낼 때도 랜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기로 이동하는 거겠죠. 자, 이 근거리 통신망 랜입니다. 그래서 이 랜들이 뭉쳐서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 랜과 통신망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인터넷이라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은 크게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서버는 네이버고요. 네이버. 클라이언트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 이렇게 할까요? 자, 인터넷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는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네이버 홈페이지 서버를 얘기하면 되고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를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인터넷망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버가 있는 거예요. 서버. 자, 여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서버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 웹서버. 그러면 이 서버에 내가 데이터를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클라이언트라 불러요. 이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웹브라우저가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중에 웹브라우저로 네이버 웹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여기 이 크롬에서 자, 네이버에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그러면 서버에 내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가 불이 나면 네이버가 동작을 안 하죠. 자, 우리가 여기 부동산에 들어가면 네이버 서버에 있는 부동산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모든 인터넷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근거리 통신망 P2P라고 해서 내 핸드폰이나 내 노트북 자체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서버이자 클라이언트로 근거리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서버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죠. 자, 방금 얘기했던 이 인터넷 있죠? 인터넷. 자, 이 인터넷은 크게 세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 좀 깨워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이 세 개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 자, 크게 IP, 포트, 그다음에 TCP.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IP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이 집, 자, 이 집에 대한 주소가 IP예요. IP.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이버 이제 초록색으로 할까? 네이버가 이제 실제로 초록색이죠, 건물이. 자, 여기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서버. 자, 이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하려면 이 서버도 뭐가 있냐? IP가 있어요. 주소.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자, 네이버를 이렇게 가려면 이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자, IP입니다. 자, IP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네이버 오셔서요. 네이버. 자, 크롬 브라우저 해야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해서 검사하기 한번 해보세요. 검사하기. 자, 그러면 여기에 네트워크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검사하기. 자, 없다면, 자, 여기 땡땡땡이 여셔서, 자, 여기 보면, 도구에, 개발자 도구 이런 게 있어요. 개발자 도구. 자, 도구에 개발자 도구. 자, 여기 보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금만 줄여보죠.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줄어들지? 아, 됐다. 자, 내가 새로 고쳐 볼게요. 새로 고치면, 자, 맨 위에 여기 네이버 리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네이버. 자, 이게 지금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고, 현재 여기 표시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서버에 요청한 이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 시킨 거예요. 시각화. 자, 여기 열어보시면, 여기에 헤더라는 곳에, 헤더, 여기 제너럴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IP 주소가 이렇게 떠요. 자, 요게 지금 네이버 서버의 고유 주소가 됩니다. 네이버 서버의 고유 주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건 뭐냐? 자, 서버는 이제 컴퓨터예요. 자, 서버는 이제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 중에서 서버 어플을 돌리고 있는 것이 서버 컴퓨터예요. 우리가 이제 JVM이 돌아가면 JVM을 돌리는 컴퓨터인 것처럼, 자, 서버를 돌리면 서버 컴퓨터예요. 자, 이때 서버 어플의 고유 번호가 443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서버 어플에 접속을 하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네이버.com은 이 주소에 랩핑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네이버 서버의 주소는 이거야 라고 친구들끼리 공유하면 뭔가 직관적이지가 않죠.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소 전체를 여기 네이버.com으로 랩핑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도메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네이버.com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근데 이거 도메인으로 접근 안 하고 이 IP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회사도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이버.com 대신에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보면 연결을 막고 있죠? 자, 막고 있어요. 다른 서버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com으로 들어오세요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가보죠. 뭐 무신사 사이트 한번 가볼까요? 요즘 많이 사던데. 자, 무신사. 자, 지금 보면 무신사 사이트의 주소래요. 여기. 자, 아까랑 주소가 다르죠?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아, 여기도 지금 안 되네. 요즘 다 이렇게 작성하는 거 막고 있네요. 지금 주의 요망에서 안전한 페이지로 돌아가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아도 이동 한번 해볼게요. 여기 세부 정보 눌러서. 아이, 독장 안 하네. 자, 일단 이게 지금 최근에 막혀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주소가, 자, 이 주소로 매핑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뭐다? 실제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됐을 때의 주소. 그 다음에 이 주소랑 상관없이 내가 내 컴퓨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127.0.0.1 이렇게 치면 돼요. 자, 요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로컬호스트입니다. 자, 여기 뭐다? 로컬호스트. 자, 내가 내 컴퓨터의 안에 있는 뭐 어디에 접속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내 컴퓨터. 자, 이럴 때는 우리가 127.0.0.1 또는 로컬호스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 이 프로그램들,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들 모두 다가 고유 번호를 부여받아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서비스라고도 불러요. 자, 이 고유 번호가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는 443이었죠. 자, 이걸 HTTPS의 포트라 하는데 자,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고 각자가 이렇게 포트를 가진다. 고유 번호.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쭉 내려서 자, 마지막으로 자, TCP라고 하는 이거는 통신 규약이에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P라고 돼 있죠? P는 이제 규약의 준말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자, 데이터 전송하는 방식. 데이터를 전송할 때, 자, 우리가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갈 때, 전선이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선이 한 200개 정도 있어. 200개 정도. 그리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뭐 한 요 정도 길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B까지 보낼 때 차례대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최선의 경로를 찾아서 이 친구를 막 쪼개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한대요. 쪼개진 거를. 최선의 경로를. 그럼 B가 이 친구들이 최대한 받아지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조립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번호들이나 순서 같은 걸로 재조립을 한대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쪼개서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패킷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패킷. 자, 요런 데이터 통신의 방식을 TCP라고 불러요. TCP. 자, 근데 이제 이 TC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게 있냐? 야, 나 보낼 거야. 그래, 보낼게 하고 데이터를 보낸대요. 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할 때, 나 데이터 보낼 거야. 그래, 보낼게.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면서 보내는데, 요거를 우리가 ACK, 이렇게, 확인 절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낼게, 보내 하는 요 방식을 가지고 있는 통신을 또 TCP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감으로 어느 정도, 그냥 통신 방식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IP를 확인할 수도 있고, IP 확인하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확인하는 방법. 자, 여기 터미널 열어서, 자, 윈도우인 경우에는 IP config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인 경우에는 IP config, get, F 어드레스 en0 또는 en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건 이제 윈도우, 요건 맥.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터미널 여시고, 자, 윈도우인 사람은 터미널 검색해서 여시면 되고, cmd 하셔도 되고. 자, 윈도우인 사람은 IP config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맥은 명령어가 다릅니다. 자, 보면, IP config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맥은 IP config get if addres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못 썼네. 맥도. 잠깐만요. IP config예요. 그죠? 그러면 윈도우는 쭈르륵 뜰 거예요. 자, 쭈르륵 뜰 거고 맥인 사람은 IP config get if address addr 그다음에 en1 또는 en0 하시면 돼요. en1, en0. 저 이제 0 했더니 안 뜨고 1 하니까 뜨네요. 자, 보면 이게 제 컴퓨터의 IP 주소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네이버보다 덜 복잡하죠? 자, 네이버보다 덜 복잡하고 앞에 보면 192.168.0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이 이렇게 뜰 거예요. 자, 요거는 랜의 주소예요. 랜선. 우리가 이제 근거리망에 있는 IP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가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네이버처럼 노출되어 있는 IP 주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크롬에서 IP 주소 검색 이렇게 해보세요. IP 주소 검색. 그러면 내 IP 확인이라는 사이트가 뜰 거예요. 요거. 자, 요게 지금 이 교육장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의 IP 주소가 돼요. 네? 접속이 뭐요? 인도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아닌데, 그쵸? 자, 일단은
왜 인도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 요게 어떻게 떠요? 태연님은? 안 해봤어요? 현빈님 뭐가 떠요 여기? 이- 자 여기 IP 주소 하면 내 IP 주소 확인 이렇게 떠요. 또 다르게 나오죠, 그쵸? 그쵸? 지금 현재 우리는 같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네? 영국 일어나요? 한 번 더 새로 고쳐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나오네요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육장에 들어오는 인터넷은 하나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분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분배한 주소를 우리가 여기 보면 192.168 다 동일하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 이 분배된 IP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도 전부 다 192.168이에요. 요 끝에 있는 번호가 다를 거예요. 끝에 있는 번호. 현빈님 이거 몇 번이에요? 그죠? 0일. 여기 지금 보면 1, 2, 3, 4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끝쪽에 번호를. 여기 분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있는 친구들끼리 근거리 통신을 하실 수도 있고, 근거리. 내가 여기서 서버를 열면, 이 지금 분배를 안 하고 서버를 열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제 서버로 만들어서 접속 가능하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KT를 쓰고 있다. 그럼 KT에서 전화가 와요. 너 혹시 서버 쓰고 있어? 그러면 추가 요금 내.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리 통신망은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다가 이렇게 열어놓고 통신을 하면 KT에서 전화가 와서 돈을 내라고 추가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버는 방화벽이라는 걸로 막혀 있어요. 방화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이렇게 여는 게 생각보다 힘들 수 있어요. 이 방화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논리적 장치. 그래서 요거 방화벽을 뚫어야지 접속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근거리는 크게 문제가 없이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물론 막을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인터넷에 대해서 배웠고요. 인터넷 커브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업에서 소켓 통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소켓 통신. 자, 쭉 내려보면 네. 네네. 조심히 가세요. 네네. 자, 우리 소켓 통신이라는 거 하고 싶은데 소켓 통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팅이나 또는 전화랑 아주 유사한 연결성이 있는 통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우리 순재님이랑 통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안녕이라고 말하면 연결이 끊어졌다가 우리 순재님이 말하면 그때 다시 연결을 하나요? 아니면 계속 연결이 돼 있나요? 그죠?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순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을 우리 순재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이메일을 보내면 계속 연결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죠? 제가 우리 순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보낼 때 계속 연결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자, 이 소켓 통신은 우리가 계속 연결돼 있는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메일이랑 다르게. 자,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게임, MMORPG 게임 있죠? 자, 이 MMORPG를 하면 내가 움직이는 동안 옆에 순재님이 몬스터를 죽이고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이거 연결성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예요. 전화처럼 계속 통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통신들을 우리가 소켓 통신이라 불러요. 소켓 통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보는 게 또 있는데 채팅창이 유독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글을 입력하고 있으면 순재님이 입력 중 이렇게 뜨죠. 경민이 입력 중 이렇게 뜹니다. 이것도 소켓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소켓으로 계속 연결하면 데이터 낭비가 심해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입력하는 동안만 소켓을 연결해서 입력 중인 상태를 확인하는 이런 식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튼 이런 것도 소켓 통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채팅창을 소켓 서버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소켓 서버. 자, 밑에 거는 이제 소켓 서버에 대한 예시고요. 예시. 그다음에 밑에 거는 채팅창을 보내는 것에 대한 예시예요. 예시. 자, 근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만들어 놓은 게. 자, 여기 제 GitHub에 가볼까요? 자, GitHub. 자, GitHub 주소는 github.com의 dbckm86이에요. 86. 자, 여기 보면 레파지토리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 SMU8 자바. 여기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하고 있는 거.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예제를 올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EX라는 곳이 있어요. SMU8에 EX. 자, 쭉 내리면, 자, 이렇게 세 개가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채팅방. 그 다음에 채팅 보내는 곳. 그러니까 채팅 서버, 채팅 보내는 것. 이것도 채팅 서버, 채팅 보내는 거.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자, 여러분들한테 요거 채팅 클라이언트 스윙이라는 거를 일단은 복사해서 사용하게 해볼게요. 제가 서버를 열 거고 여러분들이 접속하게. 자, 요거 들어오셔서 자, 복사할게요. 복사. 자,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하셔도 돼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자, 25 챗 클라이언트 스윙입니다. 25 챗 클라이언트 스윙. 자, 우리 PC방에 보이는 근거리 통신망 채팅방을 만들 거예요. 자, 요거 복사하셔서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EX에다가 쓰셔도 되고 여기다 홈에다가 하지 뭐죠? 홈워크에다 할게요. 홈워크. 자,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이름은 E15 챗 클라이언트 스윙이에요. 자, E15 챗 클라이언트 스윙. 자,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방금 복사한 거. 컨트롤 A에서 자, 붙여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줄이 뜰 거예요. 자, 메뉴로 올리면 자, 지금 패키지명이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빨간색 줄이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패키지명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꿉니다. 자, 마우스 이렇게 올리면 바꿉니다. 되죠? 바꿉니다. 파일 이름이 잘못된 사람은 파일 이름을 바꾸시고요. 그러면 제가 서버를 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거예요. 서버를 키면. 자, 제가 서버를 하나 킬게요. 자,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은 따라할 필요 없이 제가 서버를 킬게요. 자, 보면 채팅 서버 있습니다. 요걸 키면 여러분들이 채팅을 보내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채팅을 보내는 서버예요. 접속할 수 있는 서버. 자, 요걸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하실 때 보면 자, 포트 번호를 6000번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6000번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가서 자, 저는 요걸로 할게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 와서 15번이 닿죠? 자, 여기 와서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실행.
자, 그러면 요런 게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거 안 뜨는 사람. 자, 안 떠요? 자, 여기 뜨는 사람들은 요 끝에 65로 바꿀게요. 65번. 자, 제 컴퓨터의 서버에 접속할 거니까 65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000번에다가 접속할 거니까 그대로 6000번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닉네임 쓰세요. 자, 저는 경민 코딩 할게요. 경민 코딩. 자, 그리고 오케이 하면 채팅방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갈 코딩. 제갈 코딩이에요. 자, 이렇게 채팅 한번 써보세요. 오. 자, 단체 채팅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나가고 싶으시면 그냥 끄면 나가져요. 자, 끄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종료하겠다는 명령어도 있어요. 종료하겠다는 명령어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있다. 콰이트 여기 종료하겠다 이렇게 영어로 슬러시 콰이트 하시면 종료가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누가 한번 퇴장했다 그쵸? 자, 퇴장했네요. 여기 지금 슬러시가 앞에 있어야 돼. 앞에 끝에 말고 슬러시가 여기 있어야 돼. 그죠? 자,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봤고요. 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내일은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거고, 쭉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어려운 채팅방 말고, 심플 채팅방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스윙으로 된 채팅방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죠?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고, 요 코드에 대한 설명 제가 오늘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빨리 나가냐?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재미없었나 봐. 고생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